따릉따릉따릉. 여보세요? 여기 서초경찰서입니다. 예? 어디요? 서초경찰서입니다. 서초? 문상식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이 문상식 씨가 지금 상해 혐의로 지금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서초경찰서 맞아요? 당신 이름이 뭐야? 저 신중건 경장입니다. 약간 보이스피싱이 나는데. 아닙니다. 이런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나와 보시면 압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조사받아서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예. 다음 주 화요일이요? 예. 꼭 나가야 돼요?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너무 못한다. 예, 비록 발령기라서 조금 오그라들 수 있긴 한데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진짜 내가 뭘 했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나가야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된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중건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식사전에서 신을 맡고 있는 신중건 변호사입니다. 상식을 맡고 있는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예. 문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소를 당하면 도대체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옛날 말로 곤장 10대 맞은 잘못을 했다 쳐요. 그러면 나는 딱 10대만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보면 20대, 30대, 100대를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형사처벌을 받거나 나는 무죄인데 유죄를 선고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를 받는 요령,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제 억울하면 그냥 수사관이 다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경찰이나 검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예.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한 예. 또는 피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각종 증거를 취합하고 또 반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억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피의자를 위한 유리한 사정들도 증거를 취합하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 안 한다는 얘기네. 꼭 그렇다기보다 범죄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경찰이나 검사님들한테는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좀 있어요. 결국은 저 억울하면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네. 안타깝지만 좀 그런 현실이다. 현실이죠. 그런 분들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서 억울하면 풀어주겠지. 위험이 나겠지. 이건 아주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 만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조사받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그렇죠. 그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수사받는 요령은 죄를 지은 사람이 물론.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행한 만큼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런 위험성에 빠져 있을 때 그렇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요령을 알려드린다는 점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예.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절대 진술하지 말 것.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 무패권 행사나 이런 뜻이 아니었군요. 그럼요. 예. 경찰이나 검찰의 실체 진실 발견 노력에 우리도 좀 어느 정도 부응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에 대해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다만 그때 당시 처한 상황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증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소된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선임을 하든 아니면 네. 선임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최소한 상담을 받아서 내가 이런 내용 고소를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받은 다음에 가서 진술해라. 소환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의외로 예. 수사기관에 말을 하는 예. 진술을 하는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왔을 때도 물어보는 경찰들이 있어요. 맞아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잖아요. 확인하고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실제 조사받을 때 저번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꼬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거기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첫 번째 말은 절대 진술하지 말 것, 변호인 선임 전까지.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전화가 왔을 때 혹시 내가 뭐 확인해야 될 것. 경찰이 보통 전화를 오면 예. 또 검사님이 전화를 주시면 굉장히 당황하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나오라고 하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그쵸, 오라는데. 근데 사람이 어딜 가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먼저 뭘 확인해야겠어요? 왜 부르는지, 내가 뭐 때문에 부르는지. 그러면 이제 검사님이 그러겠죠. 당신 뭐 무슨 죄로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 당했다. 누가 고소를 했다. 아니면 누가 고소당한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그런 정확한 지위가 됐을 때 대응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소환한 이유를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피의자인지 피고소인인지 참고인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고인이라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피의자로 나도 조사할 건데 참고인인 것처럼 불러요. 참고인이니까 나는 뭐 아직 뭐 피의자가 아니니까 그냥 마음속 편하게 막 얘기했어요. 나중에 갑자기 이제부터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피의자 신문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우 많죠. 너무 참고인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세요. 네. 그날 꼭 나가야 되나요? 나 직장 다니고 나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이런 경우 담당 경찰이나 검사님한테 적극적으로 일자 조적을 요구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 또 이러한 사정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싫어하긴 하더라고. 아니야. 그거는 진짜 예전 말이고, 요즘에는 너무나 사건이 급한 사건들, 예를 들면 구속 사건이 있어요. 구속 사건들은 구속 기간이 10일밖에 안 돼요. 너무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최대한 협조를 좀 요청을 하면서 좀 빨리 나와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일정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반드시 그것도 요청을 해두고, 특히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또 변호인의 일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이 상의를 해서 일정을 조절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특별한 일정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내가 이제 뭐 뭔가 데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나 그냥 데뷔하기 위해서 시간 달라고 하면 좀 잘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죠.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뭐 선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상관없이 변호사와 상의해서 다시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들어주잖아요. 그럼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정한 권리고, 그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라는 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긴 있어요. 변호인하고 좀 상의를 해서 선임하고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그것도 대부분 또 받아들입니다. 인정을 해주니까 충분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소환조사에 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환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조사받는다?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혹시 누가 고소를 한 겁니까? 그러면 누가 고소를 했다라고 보통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요즘에는 고소장을 대부분 복사를 해줍니다. 피고소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검찰에 가서는 기록 등사 열람 청구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대부분 복사를 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건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일부 가리고 범죄 사실, 피고소 사실이 뭔지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복사를 해주거나 자료를 줍니다. 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라. 물론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뭐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도는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남지는 않을 거예요. 왜? 평소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차 고장나면 어디 갑니까? 자동차 공업사 가죠. 몸 아프면 의사한테 가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 이것만 기억해도 나머지는 변호사들이 또 알아서 해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상담하면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도 우선은 변호사의 조력은 받는다. 요걸 하나라도 좀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면담. 이런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그 조사를 하기 전에 간단히 면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전에 또는 전화에 소환할 때 간단히 물어보거나 이럴 때 제대로 권리 고지 안 해주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간단히 뭐라고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도 조사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전화 왔을 때부터 조사 열람할 때까지 모든 조사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변호인하고 상의하기 전에는 절대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정확히 집어넣어야
맞아요. 문제가 딱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제대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조사하는 것만이 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모든 하는 말들이다 자기한테 불리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변호인과 상의해서 변호사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꼭 진술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받으러 가는 경우. 경우들이 문제가 돼요. 변호인 동석한 경우에는 면담을 하거나 중간에 변호인 없이 둘이서 담배 피러 가는 경우도 없죠. 변호사는 당연히 못하게 하죠. 그것도 못하면 안 돼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같이 대응을 해주면 불리한 상황들을 좀 말할 수 있겠네요. 면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핵심만 예.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절대 진술하지 말 것. 변호인 선임하기 전까지. 예. 두 번째, 소환 시에는 첫 번째 소환 이유를 물어보고 아, 그렇죠. 두 번째, 자신의 지위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지 정확히 예. 확인하고 확인하셔야 되고. 참고인이라고 안심하지 말라. 예. 피의자로 전환될 수가 있다. 예. 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일정 조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소환 전화 시에 수사기관이 그냥 뜬금없이 묻는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지 말 것. 예. 그다음에 이제 고소가 된 케이스라고 한다면 예.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소장을 반드시. 확보해서 예. 볼 것.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예.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할 것. 반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렇죠? 가급적이면.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서 이제 그 조사받기 직전에 면담이라든지 예. 중간에 하는 면담 예. 또 조사의 한 과정이니까 예. 섭불리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